제가 밑에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58년 개띠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베이비 붐 세대인데, 저도 우리 그 동년배가 굉장히 어려운 삶이 있어가지고 그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저희도 고민하는 걸 보고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MD님 뭐 줄 잘못 쓰셨다는데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전에 지금 오늘 시대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는 작년에 제가 그 미래우랑 그 산업부 본부처 할 때 제가 이 분과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CO2 초인계라든가 또 HVDC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가 추천을 했는데, 이게 다이 돼가지고 특히 이제 시대적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창립총회가 되면서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우리 MD님이랑 같이 해서 컨텐츠를 잘 만드셔가지고 신성장 동력에 좀 기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 자체는 두 분이 말씀드린 내용 자체에서 R&D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에너지 기본계획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쪽에 엄청나게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에너지 R&D 부분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1년 동안 저희가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표한 내용은 이 순서대로 드릴 거고요. 먼저 그 에너지 기술 정책의 전체적인 체계를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 초에 발표한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논란이 많이 있었겠죠. 이걸 발표됨에 따라 가지고 하부에 밑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 쪽에는 5차 에너지와 합리화계획,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에 해당되는 이제 6차 수급계획, 기타 등등에 대한 하부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하부 계획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테크놀로지 확보거든요.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3차 에너지 기술 개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테크놀로지 백본에 해당되는 이노베이션 로드맵을 저희가 이제 구축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 에너지 시스템은 뭐 일부 집적된 부분이 있지만 에너지 테크놀로지 베이스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에너지라는 부분이 이제 ICT와 융합해서 뭐 3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이제 시프트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기반을 해가지고 모든 에너지 자체가 전력화로 가고 있다. 전력이라는 자체는 지역성, 편리성, 뭐 용이성 이런 것 때문에 일렉트리피케이션의 감에 따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즉 에너지 수요 관리 부분에 이제 강화적인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노베이션 투 제로, 그러니까 혁신 기술을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를 최소화시키고 효율 향상을 에너지 소비를 또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요새 정전 사고라든가 원자로 안전에 대한 이런 제로화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글로벌적으로 5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클린, 에피션시, 세프티, 스마트. 요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에너지 부분에 대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오늘 그 발표에 중점을 두긴 부분인데, 에너지 부분이 단순하게 안정적인 공급을 떠나서 하나의 ICT, IT의 버금가는 먹거리 산업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비스 모델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출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산업, 생태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공급식에서 분산전원 체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작동이 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뭐 주적된 내용인데, 모든 제이미 레이크냐든가 에릭슨이나 모든 스카디라든가 저서들이 많은데, 이걸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세 가지 키워드 좀 암시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퍼 커넥트,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IoT 등등을 통해서 P2M, M2M, 그래서 정보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체도 비슷하게 전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쉐어링, 그 에코노미라 해서 이제 공유사회, 그래서 혁신 기술을 통해서 한계 비용이 이제 제로가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이익 자체를 쉐어링한다는 개념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전기 자동차를 이용한 이제 카시어링 이런 제도가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제로에너지 사회의 구축이라는 이런 부분으로 모든 그 내용 자체를 좀 압축해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정책 부분은 뭐 우리 MD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밑에 부분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이제 대구에서 WC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에너지 이제 3중고라는 부분에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에너지 서스테이너빌리티 인덱스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64위입니다.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이 1, 2, 3위. 근데 왜 우리나라가 R&D 자체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64위뿐이 안 될까?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제안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책 자체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에너지 정책이 없다. 이게 뭐냐? 저도 뭐 통상 자원부 소속에서 한 2, 30년 일을 했는데 매년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너무 정책이 수시로 변동성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안정적인 규제,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규제 제도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사이드와 민간 부분의 R&D 분의 역할 부담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R&D 부분을 리딩했거든요. 근데 현재는 정부보다 민간의 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의 투자 방향을 예측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루어지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부분. 특히 이제 민간에 대한 투자 시그널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한 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하게 정부 사이드 있지만 공감되는 이런 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정책의 그 주요 내용을 보면은 2차 기본계획에 2대 비전과 5개 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기존에는 뭐 R&D라는 자체는 정부 정책가 조금 괴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기본적인 방향은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목표처, 즉 전력 수요를 15% 감축하겠다. 신재생에너지 11%, 자원개발 40%, 원자력 비중 29%, 분산전은 15%, 온실가스 21% 이런 등등 타깃이 정해졌는데 R&D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미트시키느냐에 대해서 저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본계획의 R&D 목표 달성에 대한 팩트를 저희가 이제 추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4가지 방향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에너지 시큐리티 부분에서 에너지 공급과의 균형화, 밸런스를 맞추자. 과거에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분이 공급 위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하다 보면은 미량, 송매전 문제, 그 발전 부지에 항상 비용 코스트가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에너지 수급 계획에 전력 수급 계획이 있지만 실적으로 그걸 실현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엄청 있거든요. 결국은 수요 관리를 통해서 그 에너지 수요를 커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에서 수요 쪽에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서 R&D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죠. 두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라 해서 뭐 이미 잘 아시는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거냐. 여기 플러스 에너지 안정성 제거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해서 모든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코스트와 에피션시를 변혁적으로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좀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은 한번 개발하면은 시체말도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블랙스완 기술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도 집중 개발해서 모든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뭐 연료전지 이런 부분에 기존의 퍼포먼스와 코스트를 능가할 수 있는 기존 컨벤션 테크놀로지와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블랙스완 기술을 저희가 발굴해서 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발굴, 생태계 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방향을 잡고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지 모델에 대해서 에너지 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 부분에 20나라 대표들이 미녀
그 장대티기 선두죠. 여기에도 뭐 과학과 과학기술가 이제 여기에 만남이 있다 보는데 개인 역량도 뛰어나지만 실적으로 기록을 높이는 부분은 과학기술의 유리 섬유 복합재료라는 이런 개발을 통해서 적용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했을 때 뭐 4m, 스틸은 한 5m, 유리 섬유를 개발하면서 익스포넨셜로 이제 기록이 상승되는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치오 부분인데요. 여기는 또 팻에 대한 숨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배, 휴미터에서 이제 습도라든가 온도 이런 걸 유지하는 걸 벤치마킹해서 팻을 관리하는 이런 본인만의 휴미터를 개발해서 탄성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해서 40세에 4층 안타를 쳤다는 이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오늘 처음으로 제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자체는 무작정 R&D보다는 어떤 목적을 갖는 비즈니스 모델을 염두에서 R&D를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R&D는 제품 혁신과 실증 정도로 이제 디피니션이 되어 있는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팩터를 적용해야 된다. 즉, 가장 중요한 거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더라도 뭐 디자인. 이런 부분을 연결해서 R&D를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 뭐 태양광 열심히 개발하죠. 가격이 너무 비싸다. 또 건물에 설치하면은 흉물이야. 유럽 같은 데 가면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면 집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밸류를 높이자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런 개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연기한 시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이런 부분의 R&D를 염두에 두고 스타트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대표적인 얘기는 대만의 H사와 애플이 10년 전에는 주가가 똑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현재 한 4배 차이가 나느냐? H사는 하드웨어에 집중, 제품 혁신에만 집중을 했는데 애플은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염두에 두고 계속 R&D를 투자했다. 그래서 현재 4배의 주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단순 제품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에 의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그 에너지 쪽에 뭐 약간 대표적인 몇 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VTG 아까 뭐 전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가 쉴 때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에 가정에 공급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이미 저희가 출범을 해가지고 여러 지금 R&D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일본의 뭐 네이버 프로젝트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퓨처 파워 플랜트에서 뭐 신재생이나 풍력이라든가 건물에 있는 비상 발전기가 화력 발전소 입장에서는 점이거든요. 이걸 ICT로 묶으면은 하나의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되거든요. 이 가상 발전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ICT 기술이 되면은 현실적으로 일자리가 준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신시장을 창출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 쪽에는 이제 몇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에 이용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기술 융합형. 기술과 기술을 하이브리드로 한다. 그러니까 뭐 시대적 하이브리드가 이제 같은 대표적인 얘기죠. 또 하나의 또 예의 자체는 기술과 인문사회, 특히 디자인과 연계해서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같은 거는 기왕이라든가 담쟁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 통합형이라 해서 ICT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주는 특히 이제 건물에 기존의 조명이라든가 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보된 이런 기술을 IC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에피션시라든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가지고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는 그래서 뭐 맥킨지 이런 보고서에 보면은 뭐 전동기를 1% 올리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한데 이걸 ICT 기술을 통해가지고 옵티마를 시키면은 4배의 비용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이테크놀로지 가는 것보다는 이런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만들고 어떤
에너지 세이빙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형태는 이제 창의형이라 해서 태양광을 무조건 그 에너지 생산하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태양광 텐트라든가 태양광 가방을 만들어가지고 리치마켓 개념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세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시장 진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리치마켓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금만 아이디어를 가미한다면 새로운 시장이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가정용 뭐 이런 기기. 그 전현님 아파트에서 사십니까? 빌라에서 사세요? 우리 MD님도 빌라에 사시고. 그럼 제가 얘기가 안 되네. 보통 이제 아파트에 지금 에어컨이 설치 어디에 하고 계세요? 거실에 왼쪽 오른쪽 거기 있죠. 저희도 아파트에 저도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 있어 오른쪽 있어요. 에어컨이. 그래서 왜 에어컨을 거실 항상 창가에 왼쪽하고 오른쪽에 놔야 되느냐? 이거를 TV 테이블로 만드는 건 어떠냐? 아니면 뭐 책장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문만 열어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에너지 기기 자체를 가구화를 시키는 이런 부분은 차곡도 왜 공간 부분이라든가 디자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게 창의형에서 일반 뭐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R&D 부분에는 단순 R&D보다 지금 타겟 시장을 좀 명확하게 정하고 가자. 보통 이제 우리 R&D 신청하면은 이거 개발되고 뭐 여기서 쓰고 저기 쓰고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타겟 시장을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걸 명확하게 좀 정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가치 네트워크라 해서 글로벌 경쟁 체계가 되면서 가지고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출연형 선수가 대학이나 기업체가 서로 이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가장 비용 대비 협력 체계를 좀 만들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해외나 국내 경쟁사와 어떤 가치와 차별을 가져갈 거냐를 미리 고민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R&D를 하다가 개발이 다 됐는데 실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려면은 이런 문제가 걸려서 마켓 진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쟁사 차별화 전략.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핵심 역량. 내가 단순 R&D를 떠나서 인력과 생산 설비와 코어 기술을 어떻게 바꾸느냐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R&D를 스타트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R&D를 할 때 이런 네 가지 포인트 부분에서 저희가 사업 계획을 한다. 요구를 해서 이제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노베이션 로드맵을 한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노베이션 로드맵을 만들었냐? 에너지라는 부분은 에너지 공급, 전달, 수요라는 큰 IT 산업과 똑같은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공급은 신재생이라든가 원자력, 화력, 전달은 스마트 미디어 저장 등등이 있고 수요 쪽은 이제 말씀드리는 쓰는 부분. 제가 중간에 이제 판을 툭툭 터뜨렸잖아요. 과거에는 이제 우리 전략 로드맵이라든가 일반 로드맵 자체는 이런 단품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에너지 패러다임이 융합과 비즈니스 쪽으로 시프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V2자라든가 VPP, 수요에 대한 ESS,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런 기존의 로드맵 포맷에서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럼 여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드맵 베이스 자체를 흔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1년 동안 고민해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기존의 이제 전략 로드맵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태양광이면은 염료, 육기, 시대통, 방광 이런 형태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든 거는 기존의 품목별로 특징 기술을 추출해서 이제 가는 부분은 이제 포화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연구하는 기술은 앞으로 갈 것만 생각하지 과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에 저희가 집중 지원한 11개 부분에 대해서 웨어하우스를 해서 히스토리 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리 맵과 로드맵을 오버래핑 시키면은 공백 기술이 뭐고 중복이 뭐냐를 판단해서 기획하는 사람들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변화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내도나 이런 거는 마일스톤별로 태양광이면은 몇 년도에 코스트 에피션시를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정해가지고 민간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 요거를 이제 2, 3년 동안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을 종합해서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노베이션 로드맵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1년 동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이라는 자체는 기존에 텍스트 형태에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되어 있죠. 저희가 2011년에 이제 전략 로드맵이라고 해서 분야가 정해지면은 품목이 정해지고 핵심 기술 추출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제 과거까지는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이노베이션 로드맵은 비즈니스 모델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추출한다면 거기 프로젝트를 빼고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 기술을 만드는, 그래서 톱다운 형태에 대한 로드맵이 이노베이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로드맵은 저희가 로드맵 3.0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고민해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4.0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뭐 시간상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특이사항만 말씀드리면은 사업화 전략이 이제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로드맵 자체도 정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민간을 구분해서 투자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중점 기술 부분은 BS 라인을 전해서 현재 기술 수준을 표시해서 중점 기술의 가격, 성능, 규모, 테크놀로지 스펙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R&D에 타겟을 정하는 이런 형태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과거의 전략 로드맵은 정부가 너무 구체적인 스펙을 냅니다. 소재는 뭐라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율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컨소시엄 자체도 이미 뭐 한 개 아니라 두 개뿐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요번에 이노베이션 로드맵이 되면은 구체적인 스펙을 저희가 안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공부된 내용의 목표와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컨소시엄도 다양하고, 나는 기술 개발 전략을 가겠다, 나는 비즈니스를 가겠다, 나는 뭐 인프라 중심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수 컨소시엄한테 주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변화가 될 위해서 이런 1년의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스크린 과정에서 한 내용 뭐 참고로 보시고,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12개 주종과 5개의 혁신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쪽에는 자원 개발 쪽이 하나 있고, 청정화력, 그리고 원자력, 그리고 시대적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차세대 연료라든가 빅겔, 식겔, 주겔 부분, 그리고 이제 HVDC, 요게 이제 공급 6개가 되고요. 이제 수요 쪽은 이제 스마트 홈 빌딩, 펜스, 그리고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수요 대응 ESS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CS로 저희가 추진했는데 일자리별 유틸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CO2가 나온 부분을 지하에 저장하는 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드니 이 부분을 케미컬 프로덕트로 전환하는 이런 쪽을 좀 확대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혁신 프로그램은 이렇게 5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 잠깐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5개 전략을 저희가 말씀드리면은 쉽게 해서 이제 이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메가 트렌드에 매칭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연계해서 추진해서 아까 소대 말씀드린 공유사들과 최연교사의 제너지 사회에 대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쪽에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책 목표 부분을 R&D에서 어떻게 백업할 수 있겠느냐 관점에서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을 좀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공급과 수요. 우연찮게 이 6개가 됐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바란스가 잘 맞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뭐 MD님도 플랫폼 얘기했는데 이게 기존의 이제 과제 자체는 정부에서 너무 단위 과제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특정 기업에만 어떤 베니핏이 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전동기를 개발한다. 프리미엄 전동기를 개발한다면 거기 관련 업체가 3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포즈를 내면 한두 개 업체에서 지원하면 그 업체만 이제 혜택을 받죠. 그래서 그러면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통적인 핵심 기술을 정부가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든 다음에 이걸 오픈소스로 해가지고 개별 업체가 어플리케이션, 뭐 출력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활용하면은 이게 이제 쉐어링 개념, 공유 사이의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비용 효과가 엄청 죽고 혜택받는 사람이 많은, 그래서 이게 플랫폼 이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수요 관리 쪽에 저희가 뭐 PCS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거 봤더니 30개가 3년 동안 지원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에너지 소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적용하는 이게 세 가지 축의 매트릭스를 통해 가지고 과제가 지원하는, 그래서 공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필요하면 내가는 연료전지를 가지고 뭐 냉난방이라든가 햄스 이런 쪽에 어떻게 적용하겠다는 부분을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정부랑 얘기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지금 큰 패러다임에 맞지 않겠냐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에너지 혁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화하신 3D 프린팅. 그래서 지금 이제 금형 부분을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코스트를 리덕션 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3D 프린팅을 산업 기술에 확보된 에너지에 와서 이런 부분에 적용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미래 에너지 변환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튬이라든가 레도스의 혁신적인 에너지 밀도와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저장 부분이 지금 저희가 브레이크거든요. 열 저장 부분이 이 부분에 좀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래형 발전에서 앞전, 열전, 그리고 이제 CO2 발전, 그리고 이제 무선 전력 송수진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oT 빅데이터 부분이 저희도 엄청나게 이제 외부에 세미나인데 이 부분이 적용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다. 이번에도 저희가 한 두세 개 이런 IoT와 연계한, 빅데이터 연계한 이런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에너지에 얼마나 접목을 시키느냐가 이제 약간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에너지 3차 계획이 있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R&D 투자 포트폴리오는 심하게 얘기하면 사무관님의 의지, 좀 미래분화든가 또 배경고 또 국회 쪽에 그냥 단순 정성적인 판단에서 R&D가 지원하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R&D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과거의 성과, 앞으로의 기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예산 배분의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에 투자 전략기를 통해 가지고 정책 의지라든가 여러 가지 모델에서 생각지 못한 팩터를 감안해서 중기재정이라든가 차년도 예산 배분을 하는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의 배분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원하는 필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관점에서 현재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구조라는 부분은 과거에는 저희가 오늘 논의되는 이런 융합비라든가 BS 모델 자체는 과거의 산업부에는 이런 원별 조직이거든요. 세퍼레이트 돼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국회라든가 기획재정도 도와주셔가지고 R&D 체계를 바꿨습니다. 에너지 공급 기술, 수요 기술, 혁신 기술 쪼갰습니다. 원별 사업을. 에너지 공급 기술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에너지 공급은 원자력, 화력, 신재생은 컴퓨테이션 기술이거든요. 원자력이 쉽게 해서 맞추면은 화력이나 신재생을 높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은 컴퓨테이션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판사로 묶었고요. 에너지 수요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융합을 해야 된다. 연계를 하고. 그래서 저장이 되고 효율은 효율되고 스마트는 스마트인데 왜? 바가 다 틀리니까 이걸 한 축에서 가자. 그래서 에너지 수요 관리 쪽에서 묶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프로그램 단위 혁신 기술, 또 신재생 하이브라든가 특수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 사업을 묶어서 좀 체계를 개편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요거에 맞춰서 현재의 기획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략 연구형은 구체적인 스펙이 있는 부분. 근데 올해 이제
새롭게 저희가 추진한 거는 목표 연경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목병을 개발하려면 여기 50ml 가격 1,000원. 이거 만드는데 이거 플라스틱. 뚜껑은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이걸 이래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면 다 이것만 개발해. 근데 나는 네모로 만들고 이거를 스테인리스 만들면 어떠냐? 높이를 낮추면 어떠고? 그래서 고가에서 정하는 아이디어 부분은 공부하는 게 이제 목표 연결은 이거는 50ml를 담을 수 있는 1,000원짜리 이것만 공부해요. 그러면은 이 형태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방법론이 저희가 이제 목표 연결이고 융합 비전 자체는 BS 모델 자체를 스스로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개량 객실 평가에서 우수한 과제도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타산업 부분과 이제 연계하는 부분, 보급 정책과 연계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은 보급 정책과 떨어지지 연계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년이다 그러면 2016년에 단년 규제가 있어야지 R&D에 성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생태계 조정에서 공기업, 정부, 중앙정부, 출연정부, 지자체의 협력책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 분담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자체에도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R&D 팩트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가 있지 투자 사업과 R&D를 별도로 운영하고 또 병행해서 중복이 되고 이런 부분은 이제 지자체가 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연계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뭐 아까 몇 분 얘기하셨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체계. 대기업은 시스템 위주로 하고 보통 이제 그 중소기업이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부분을 시스템에서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생체계, 생태계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이노베이션 오픈넷과 제3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